20년 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엄마, 이제 그녀가 선택한 황혼의 사랑. 자식들은 충격에 빠졌다. 20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61세 엄마 정순, 58세 독신 남편 영철과 황혼 재혼 후 벌어진 자식들의 폭발적 분노, 마을과 친척의 소문, 과거 사건까지 폭로되며 긴장 최고조. 하지만 그녀는 결국 자유와 행복을 선택한다. 여러분이라면 부모의 황혼 재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수는 41살에 남편을 잃었다. 사람들은 아직 젊다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수는 그 말이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장례식이 끝난 날 밤 아이들이 잠든 방에서 그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 그 울음은 슬픔이라기보다 앞으로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을 삶을 미리 애도하는 소리였다. 남편이 쓰러진 날을 정수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그날 남편은 병원에 가자고 했고 정수는 조금만 참아보라고 말했다. 아이들 학원비, 밀린 공과금, 하루 빠지면 끊길지도 모르는 일자리. 그날 병원을 미뤘고 그날 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의사는 운이 나빴다고 했지만 정수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말을 믿은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 정수는 결심했다. 행복해지지 않겠다고, 웃지 않겠다고, 여자로 살지 않겠다고. 그것이 남편에게 지은 죄에 대한 자기 나름의 형벌이라고 믿었다.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정수는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지웠다. 머리는 항상 짧았고 화장은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혼자 사시냐고 물으면 아이 키우느라 바쁘다고 답했다. 아이들은 그녀 인생의 이유였고 동시에 그녀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변명이었다. 20년 동안 정수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지 않았다. 노후란 단어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저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 안겨주면 자신의 몫은 끝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자식들이 독립한 뒤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을 때 정수는 외로움보다 먼저 공허함에 압도당했다. 자식들은 효도했다. 명절이면 왔고 어버이날엔 용돈도 줬다. 하지만 정수는 알았다. 그 효도에는 엄마는 그대로 있어 달라는 무언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엄마는 혼자여야 했고 엄마는 변하면 안 됐고 엄마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하잖아. 그 말에 정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편해서 혼자인 게 아니라 혼자여야 했던 거였구나. 그때 복지관에서 박영철을 만났다. 58세, 결혼도 자식도 없는 남자.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두고 파란만장하다고 했다. 사업 실패, 가족과의 단절, 노부모 간병 끝에 남겨진 고독. 정수는 그 설명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자신 역시 겉으로만 보면 참아낸 인생이었기 때문이다. 영철은 정순에게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했다. 왜 혼자 사세요? 정수는 습관처럼 대답하려다 처음으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벌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영철은 더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정순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날 밤 정순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20년의 형벌이 이미 충분했던 건 아닐까? 혹시 남편이 원한 것도 이런 삶은 아니었을까? 정순이 재혼을 고민하기 시작한 순간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죄인으로 두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처음으로 그녀를 움직였다. 그러나 정수는 아직 몰랐다. 그 선택이 자식들의 얼굴을 얼마나 낯설게 만들지, 그리고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정순이 61세에 재혼을 결심한 순간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큰아들은 차갑게 얼굴을 굳히며 말문을 열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 나이에 남자가 왜 필요해요? 둘째 딸은 속삭이듯 핸드폰을 만지며 혹시 그 사람이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
막내 아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눈치를 살피듯 말했다. 엄마, 우리한테 피해 안 가게 하세요. 정수는 그 순간 20년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폭발하는 듯 했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던 분노와 허무가 한꺼번에 치밀었다.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지웠고 자신이 희생한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단순한 관리 대상으로만 여겨졌음을 깨달았다. 자식들에게 받은 관심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과 조건으로 채워진 것이었다. 정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자신에게 속삭였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야 해. 그날 저녁 자식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정수는 몰래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58세 독신남,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그는 과거 사업 실패, 가족과의 절연, 노부모 간병 등으로 세상에 상처받은 남자였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수군댔지만 정순에게 그는 달랐다. 그는 묻지도 않은 채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단 한 번도 재산이나 계산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말과 태도는 정순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일으켰다. 그러나 폭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자식들은 재혼 준비 사실을 알게 되자 은밀하게 재산과 통장을 조사하며 더 공격적으로 나왔다. 며느리는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혹시 재혼하면 유산 문제가 복잡해져요. 큰아들은 이를 근거로 분노하며 소리쳤다. 봐, 결국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 정수는 잠시 흔들렸지만 영철은 단호하게 말했다. 유산, 난 거부했습니다. 진심으로 정순 씨만 보고 왔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식들과 영철의 차이는 분명했다. 자식들은 조건과 계산으로 움직였고 영철은 순수한 진심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막판 폭탄이 터졌다. 정순이 20년 동안 재혼을 피한 숨겨진 이유가 드러났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그녀는 자신의 죄책감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었다. 결코 남편을 배신할 수 없다는 마음, 그 죄책감을 풀기 위해 오랜 세월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것이었다. 하지만 영철과의 만남으로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을 벌주며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사랑과 선택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는지의 문제였다. 자식들은 여전히 의심과 계산 속에 있었지만 정수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자식들은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일까? 궁금증과 분노, 공감이 한꺼번에 폭발한다. 정수는 결심한다. 20년간의 희생을 끝내고 자신의 삶을 살 것이라고. 그 선택은 가족과 세상을 뒤흔들겠지만 이제 그녀에게 선택권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정수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정리하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20년간 감춰왔던 모든 감정과 희생, 억눌린 삶이 오늘 하루에 폭발할 것을 직감했다. 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영철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순 씨, 오늘은 당신 인생의 날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 선택이 중요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만큼은 자신이 엄마가 아니라 여자로 서겠다고. 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었다. 큰아들은 단단히 팔짱을 끼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둘째 딸은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며 눈치를 살폈다. 막내 아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지켰지만 시선은 끊임없이 정순을 향했다.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다. 20년간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온 자신이 오늘 단 한 번 자신을 위해 행동하려는 순간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 될 줄은 몰랐다. 그러나 영철의 따뜻한 손길과 눈빛이 모든 불안을 잠재웠다. 그때 큰아들이 폭발했다. 엄마, 이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희생한 건 다 무시하려는 겁니까? 그 남자는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재산 문제는요? 둘째 딸도 불을 붙였다. 맞아요, 엄마. 이 나이에 결혼한다고 갑자기 달라진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혹시 그 사람이 진짜 순수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돈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닐까요? 막내 아들은 목소리를 떨며 엄마, 제발 우리 생각도 좀 하세요라고 말했다.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자식들은 여전히 계산과 조건으로 자신을 보았고 그녀가 선택한 자유와 행복은 그들에게 불편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영철은 단호하게 말했다. 정순 씨가 선택한 삶이 정답입니다. 나는 그저 그녀가 행복하길 원했을 뿐입니다. 분위기가 팽팽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결혼식 사회자가 정순과 영철을 소개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정순은 단호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자유로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막내 아들이 정순에게 다가왔다. 엄마 혹시 후회하진 않으실 거죠? 정순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후회는 없어. 이제 내가 나로 살기 시작했으니까. 자식들은 말문이 막혔고 주변 하객들도 숨을 죽였다. 정수는 결혼식을 끝까지 이어가며 스스로의 삶을 선택했다. 영철은 조용히 정순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상처와 희생의 끝에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마주했다. 정수는 과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 과거 20년간 억눌린 삶, 자식들의 계산, 그리고 황혼의 사랑이 한데 얽힌 이 장면은 강렬한 몰입감을 제공하며 시선을 붙잡는다. 정수는 오늘 비로소 깨달았다. 자식들의 기대와 조건, 세상의 시선보다 자기 마음이 먼저임을. 그리고 영철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 그녀는 20년간 숨죽이며 살아온 인생을 마침내 해방시키는 듯했다. 이 순간 정수는 마음속 깊이 통쾌함과 행복을 느낀다. 정순과 영철은 결혼 후 첫날부터 20년간 억눌려온 삶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았다.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오랜 시간 꿈꾸던 제주 여행과 경치 좋은 산책로를 계획하며 웃었다. 영철은 조용히 정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내일보다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날은 잊고 지금부터 우리 인생을 시작해요. 정순도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맞아요.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황혼의 첫날을 설렘과 긴장 속에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곱게만 흘러가지 않았다. 자식들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큰아들은 전화로 경고했다. 엄마,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재산 문제는 괜찮겠죠? 둘째 딸은 SNS를 통해 은근히 가족 모임을 줄이며 소문을 퍼뜨렸다. 막내 아들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는 눈치를 보며 말했다. 엄마, 제발 우리 생각도 좀 하세요. 정수는 20년 동안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날들을 떠올리며 속으로 웃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산다. 하지만 반전은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가까운 친척과 이웃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며 집안에 긴장을 불러왔다. 정순 엄마가 황혼 결혼을 했다더라. 영철이라는 남자,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던데?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자식들은 다시 집안 회의를 소집했다. 큰아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제발 그 사람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우리 가족이 피해 볼 수도 있어요. 둘째 딸은 눈을 찡그리며 말했다. 맞아요. 황혼 결혼이라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질 거라 믿지 마세요.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요? 정수는 순간 답답함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영철의 손을 잡고 속으로 다짐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선택이다. 신혼 첫 주 동안에도 작은 갈등은 계속됐다. 영철은 자신의 과거를 솔직히 털어놓으며 정순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는 날카로웠다. 이웃들은 작은 행동까지도 의심하며 관찰했고 자식들은 정순의 하루하루를 간섭했다. 정순은 이제껏 자신이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면서도 동시에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며 마음의 긴장을 느꼈다.
그녀는 영철과 함께 산책을 나가며 개와 뛰놀고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공유했다. 영철은 가끔 웃으며 말했다. 정순 씨,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든 시간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요. 하지만 또 다른 갈등이 찾아왔다. 자식들은 친구들과 주변인에게 소문을 퍼뜨리며 정순의 선택을 비난했고, 정순은 때로는 그 말들을 직접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영철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매 순간 격려했다. 정순 씨, 그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든 오늘이 바로 진짜 삶이에요. 정순은 깨달았다. 지난 20년간의 희생과 억눌린 삶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그녀는 손주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웃었다. 할머니, 이제 행복해요? 손주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정수는 그날 밤 별이 총총한 창밖을 바라보며 영철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예요. 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지방과 이웃, 소문과 시선, 자식들의 간섭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20년간의 짐이 차츰 풀리고 자유와 선택의 힘이 자리 잡았다. 여러분이라면 부모의 황혼 재혼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수는 이제 낮과 밤의 일상을 즐기며 영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산책, 커피, 여행, 소소한 웃음과 농담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주인공이 된 삶을 실감했다. 자식들의 간섭과 주변 시선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정수는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나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을과 친척, 그리고 자식들의 시선은 언제나 그들을 압박했다. 카페에서 잠시 웃음을 나누던 정순과 영철에게도 메시지와 전화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엄마, 이런 선택이 정말 옳은 거예요? 정순 씨,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할지 아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부부의 마음을 긴장시키고 그들의 작은 행복을 흔들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는 잠시나마 평화를 주었지만 곧 이어지는 스마트폰 알림음과 메시지 폭주는 현실의 압박을 상기시켰다. 정수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부부의 동선을 주시하고 있었고 친척들은 조용히 속삭이며 불평을 퍼뜨렸다. 그 소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부부를 따라다녔다. 영철은 잠시 정순을 바라보다가 손을 꼭 잡았다. 신경 쓰지 마. 이제 우리 선택이 중요한 거야.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웃었지만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불안과 긴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과거 영철이 겪었던 사건, 20년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희생, 그리고 마을과 친척의 시선이 맞물리며 그들의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유리잔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부부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영철은 정순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외부의 평가와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둘만의 삶과 행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정순 또한 영철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지킬 거야. 부부가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소중했고 서로의 존재가 삶의 중심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긴장이 자리했다. 자식들의 반대와 마을의 시선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불안, 과거 사건과 개인적 상처가 떠올랐지만 그 불안조차 서로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다. 부부는 이제 외부의 간섭에 맞서며 서로를 지키는 전략을 세웠다. 산책길, 카페, 집 앞 모든 장소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고 작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를 확인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날 오후 정순과 영철은 카페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마을 주민들이 속닥거리며 그들의 행적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수군거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부부는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 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정순도 그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외부의 압박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 작은 거실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자식들의 메시지였다. 엄마, 정말 이게 맞는 거예요? 정순 씨, 조심하세요. 마을 사람들이 더 심해질 거예요. 메시지를 읽으면서도 정수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영철도 한숨을 내쉬면서도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 마. 이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부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 작은 결심과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외부의 압박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가면서 창밖에는 별빛이 총총히 빛났다. 마을의 시선과 소문, 자식들의 우려, 과거 사건의 그림자까지 모든 것이 부부의 삶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순과 영철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그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두 사람의 선택과 행복이었다. 긴장과 압박 속에서 부부는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다.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는 없었다. 그들은 알았다. 삶의 마지막 장에서 맞이한 황혼 신혼, 그리고 수많은 반대와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며 행복을 선택하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그 선택은 단순한 사랑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부부는 이제 외부의 소문과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오롯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순과 영철은 결혼 후 2달 차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루하루가 새롭고 긴장되었다.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산책과 작은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며 웃었다. 영철은 가끔 과거 이야기를 꺼내 정순을 걱정시키기도 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그의 손을 잡았다. 영철 씨, 우리는 이미 서로를 선택했잖아요. 과거는 이제 의미 없어요. 그러나 자식들의 간섭은 그 어느 때보다 집요했다. 정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으며 다짐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반전은 예상보다 강렬하게 다가왔다. 어느 날 영철의 과거 친구 한 명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영철, 그때 사건 기억나지? 재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봤잖아. 정수는 순간 겁에 질렸지만 영철은 침착하게 설명했다. 맞아요. 그때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순 씨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어요. 그 순간 자식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 봐, 결국 그 남자도 문제 있는 사람이야. 소리치며 집안 분위기는 폭발 직전으로 치달았다. 정수는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지난 20년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던 자신을 떠올리며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다. 그녀는 영철과 함께 산책하며 개와 뛰놀고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동시에 자식들과 친척, 이웃들의 감시와 간섭이 여전히 존재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유와 선택의 힘을 충분히 느꼈고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신혼 일상 속에서 갈등과 긴장은 반복됐다. 이웃들은 작은 행동까지 의심하며 관찰했고 자식들은 정순의 하루하루를 감시했다. 영철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으며 정순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주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다. 그러나 정수는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영철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우리 선택대로 살아간다. 이제 정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실감했다. 정순과 영철은 결혼 후 3달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 황혼의 신혼생활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자식들과 친척, 이웃의 시선은 여전히 정순과 영철을 조여왔고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끊임없이 간섭과 소문이 뒤따랐다. 우리 가족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정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러나 그 내적 갈등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야? 정수는 순간 흠칫했지만 영철은 침착하게 답했다.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은 소리쳤다. 봐, 결국 그 남자도 문제 있는 사람이야.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폭발 직전으로 치달았다. 정수는 순간 흔들렸지만 영철의 손을 잡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 신혼 일상은 갈등과 긴장으로 점철됐지만 동시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다. 영철은 작은 일에도 정순을 배려하며 과거 문제로 인해 발생할 오해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정수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꼈다. 매일 산책하며 개와 뛰놀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그녀는 자신이 주인공이 된 삶을 실감했다. 그러나 자식들의 감시와 주변의 소문은 끊임없이 그녀를 흔들었다. 정수는 순간 분노와 좌절을 느꼈지만 영철은 손을 잡고 말했다. 정순 씨, 이제 누구도 우리의 행복을 결정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만든 시간, 이것이 진짜 인생이에요. 그 말에 정수는 눈물이 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결심이 솟았다.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정순과 영철은 조용히 제주로 떠났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20년간 억눌렸던 삶을 처음으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결심의 연장선이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바닷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다. 평소와 달리 넓게 펼쳐진 하늘과 끝없는 바다가 마음을 흔들었다. 정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영철의 손을 꼭 잡았다. 영철 씨,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이 여행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첫걸음임을 느꼈다. 첫날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해변을 걷는 동안 두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모래와 파도 소리 속에서 오랜 세월 묶여있던 마음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조깅을 하고 현지 시장에서 직접 재료를 사요리를 하는 소소한 일상 하나하나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와 행복을 되살렸다. 정수는 문득 바닷바람에 머리를 스치며 속삭였다. 영철 씨,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살아도 되는 걸까요? 영철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택한 삶이 최우선이야.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어느 날 절벽 위에서 맞은 저녁 노을은 두 사람의 마음을 한층 더 깊게 물들였다. 붉게 물드는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 부서지는 파도의 소리 속에서 그들은 과거의 압박과 갈등이 단순히 지나간 그림자임을 깨달았다. 정수는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아요. 영철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오래 참아온 감정을 조용히 나눴다. 맞아요. 지난 20년간의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느껴요. 매일 저녁 작은 카페와 해변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했다. 자식과 친척의 우려, 마을의 시선은 멀리 존재했지만 그 어떤 시선도 이제 두 사람의 선택을 흔들 수 없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동안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두 사람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힘이 되었다. 영철은 우리는 이제 진짜로 자유로워졌어라고 말했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 속에 담긴 모든 무게와 안정을 함께 느꼈다.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정순과 영철은
결심을 다시 확인했다. 제주에서 경험한 자유와 평화, 작은 일상의 즐거움들을 단순히 추억으로 남기지 않고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지켜가겠다는 결심이었다. 영철은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우리가 함께라면 이 자유와 행복을 지킬 수 있어. 정수는 눈가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과 파도, 햇살과 별빛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믿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떠나는 날 두 사람은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차를 몰며 제주를 뒤로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 하나하나가 지난날의 갈등과 압박을 넘어 이제 자신들의 선택과 행복이 최우선임을 알려주는 듯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파도에 부서지는 물거품, 햇살 속 반짝이는 바다, 모든 순간이 두 사람의 황혼 신혼을 온전히 채우는 배경이 되었다. 마지막 순간 정순과 영철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 이제 진짜로 행복할 수 있겠지? 영철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이제부터는 우리만의 삶이야. 바람과 별빛, 낙엽과 파도 속에서 부부는 20년간의 희생과 외부 압박을 뒤로하고 완전히 자유롭고 단단한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황혼 신혼은 이제 갈등을 넘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장으로 새롭게 열렸다. 여러분이라면 부모가 61세에 다시 사랑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